안녕하세요. 나이브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경찰을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대학 입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아이가 아빠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1년째 소송 중이라 지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도와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돈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법정에 갈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 평생 본인이 집 대출금을 냈고 지금 연금 조금 받는데 부인에게 반 주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주고 나면 생활할 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쇼핑을 하고 늘 밖에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 등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우리랑 나눠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나르시스트들은 본인의 것을 병적으로 지키고 싶어 하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뺏기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누가 봐도 부모가 버는 돈을 아이들과 함께 써야 하지만 나르시스트들은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자기에게 잘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하죠.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았다는 기준도 말도 안 되는 기준이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은 분명히 흑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입니다. 아무튼 그날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온 날이었는데 아이가 대학 원서를 쓸 날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한 번 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너 입시가 내년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 달에 원서를 쓰는데도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곧 대학 원서를 쓴다고 했더니 아빠는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해보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이번에 돈을 내주면 내가 꼭 갚겠다. 아이 대학 가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 애가 지금 원서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대학은 본인이 가는 거지 부모가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대학을 잘 가고 안 해준다고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공부가 부족한 아이가 대학을 가겠다고 혼자서 공부하는데 학원 한번 못 보내고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가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도와줄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다른 곳에 돈을 소비하다 보니 정작 이럴 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가진 오토바이며 캠핑카, 브랜드 옷들 하며 100켤레쯤 되는 신발들, 남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쓰여진 돈의 10분의 1이라도 아이들에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을 탓할 때가 아니라 아이를 도와줘야 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네들이 그동안 나한테 끼친 손해가 얼만데 돈을 더 달라고 하냐고 하길래 제가 나 일 시작하고 7년 동안 생활비도 안 받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는데 우리가 무슨 손해를 끼쳤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10년 전쯤 교통사고 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이 서툴던 시기에 제 과실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차에 에어백이 터지고 큰 사고였어요. 아이들과 제가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것에 저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남편의 기억에는 그것이 큰 손해로 남아있더라고요. 자기에게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고 변호사 비용까지 발생하게 하면서 또 돈을 요구한다는 생각인 거죠. 남편이 차 얘기를 하면서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그때 되졌어야 해. 죽었어야 해. 그때 그냥 죽지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과
한 집에 있을 수 없다고요. 당연히 남편은 나가지 않았죠. 자기 집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자기 집에 우리가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친척도 아무도 없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겠어요? 1년 전 제가 소송할 때만이라도 사인을 해줬으면 우리가 벌써 이사를 나갔을 것이고 본인에게 아이 일로 돈을 부탁할 일도 없었겠죠. 남편과 제가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보통 같으면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난리를 쳤을 텐데 참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 분에 못 이겨 저에게 경찰 불러 경찰. 경찰이 오면 나를 잡아가나 너를 잡아가나 한번 보자.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게임으로 보이나? 그리고 아직도 나를 바보 천치로 아나? 그동안 밥상을 얻고 물건을 던지고 깨고 욕설을 퍼부어도 경찰을 부르지 못하고 살다 보니 오히려 자기가 경찰을 부르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임이 되겠네라고 미소를 보이는데 정말 정신병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죠. 아이도 망설임 없이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르시스트인 남편은 경찰을 부르라고 큰 소리친 본인은 잘못이 없고 경찰로 진짜로 부른 아이가 잘못이기 때문에 또 배신감에 부르르 떨면서 너는 이제 나한테 아빠라고도 부르지 마 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한 이유는 남편에게도 우리가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아이들에게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참는 게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아빠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늘 참는 못난 모습만 가르쳐 준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이번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아이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과 저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상 아이가 경찰을 부르니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너희 집에 지금 전화할 거야. 전화해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다 얘기할 거야 라고 단골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그동안 친정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남편이 전화를 건다고 하면 못하게 했더니 그 순간 그걸 또 무기로 사용합니다. 제가 더럽고 치사해서 전화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들더니 전화를 못하고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저희 집에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더니 다시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내 방으로 와서 지랄을 하더니 지금 경찰을 불렀어. 아무래도 나 잡혀갈 것 같으니 집에 좀 와달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는 나 경찰서에 가게 되면 나를 만나러 와라 등등 여러 명과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르시스트들이 원래 큰 사람인 척, 센 사람인 척 행세를 하지만 속에는 초등학생이 앉아있다고 보면 정확하거든요. 조금 있다 경찰 두 분이 오셨어요. 고참으로 보이는 분은 남편과 면담을 하고 신참으로 보이는 분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과 얘기를 나누던 경찰분은 남편에게 아이들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냄새도 나고 얼굴이 붉어 있으니 술에 취했는지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이 이름의 스펠링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횡설수설하다 결국 스펠링을 얘기한 것이 그마저도 틀린 스펠링을 알려주더라고요. 경찰 두 분이 리포트를 써주시고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방문할 테니 각자 방에서 지내라고 경고를 하고 가셨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 저는 아이들 방에서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놀랐을 마음과 부모에 대한 실망감, 경찰이 왔다는 두려움 등등 어떤 감정일지
제가 어린 시절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든 좀 안심시켜 보려고 했던 거죠. 제가 괜찮아? 그런데 한 번은 필요했던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작은 아이가 엄마, 우리한테 설명 안 해도 돼.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엄마는 괜찮아? 라고 나에게 묻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가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단단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안심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 큰아이가 방에 있다가 엄마가 영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도와주러 나간다고 했나 봐요. 작은아이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엄마는 경찰과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 걱정에 미안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너무 마음 아파할 것 같다라고 했다네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20년이었지만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또 한 번 감사함이 드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